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 경기도 대장동 의혹을 놓고 핵심 인물들이 속속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히 덤태기를 쓰겠다, 또는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을 열면 열수록 오히려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천대유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6,300억 원을 벌었다는 이 문제의 회사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소유주인지 아니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사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지금 1,000억 원을 들고 미국 샌디에고로 간 사람도 있고 지금 출국 금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만배 씨입니다. 자, 언론인 출신, 법조 기자 출신이라는데 이 김만배 씨 출국 금지되고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언론에 350억 원의 로비 자금을 정치권 관계에 뿌렸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 역시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처럼 신빙성이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낼 즈음에 8번이나 대법원을 출입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주의 의원이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자기가 대법원에 들어간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군의 이발소에 이발하러 가기 위해서 권순일 이름을 적었다. 또 기자들 만나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기가 그래가지고 권순일을 적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군의 이발소 가기 위해서 권순일 이름을 적고 출입 기록을 적고 들어갔다?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자, 이처럼 김만배 씨가 입을 열면 열수록 이재명 지사는 정말 대통령 후보직에서 날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합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만배나 유동규나 이렇게 이 입장문을 내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의 19개의 녹취록과 이 본인이 직접 쓴 양심선언서 같은 자수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냈답니다. 유동규가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0억 원을 뇌물로 줬다, 이런 의혹입니다. 자, 그러자 한 명씩 입을 엽니다. 유동규는 오늘 응급실에서 체포됐습니다. 김만배도 곧 체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19개 중에서 13번째 녹취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김만배의 변명 같습니다만 이 입장문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김만배 씨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350억 원 로비는 사실이 아니다.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사이에 이익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좌의 입구와 출구를 조사해 자금 흐름을 빠짐없이 규명한다면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한 언론은 오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이름이나 직책과 함께 거론된 금품 액수를 합하면 3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정말 제대로 터지면 제가 볼 때는 여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쇠고랑을 찰 겁니다. 녹취록 중에는 성남시 의회 등 지방정계 직책과 금액,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과 금액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 일부 인사는 실명으로 거론됐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에게
금품 10억여 원을 제공한 정황도 담겼다고 합니다. 정치인, 법조인, 성남시 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제공할 350억 원 로비 자금, 객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참,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하지 않고 망하는 겁니까 지금? 자, 검찰은 녹취록과 첩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동규를 재판에 이어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8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의 이런 입장문이 신빙성이 없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이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방문한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 또 그 뒤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서 연봉 2억 상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들어가서 대부분 군의 이발소나 기자 후배들을 방문했다고 김만배가 해명한 겁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 이게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8차례 권순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 2월 대법원 기자실을 떠난 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후배 법조기자를 만나거나 군의 이발소 방문이었다. 권순일은 인사차 서너 차례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신고서에 후배 법조기자 이름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 납득할 수 없다는 지금 반응이 나옵니다. 대법원 출입을 해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출입신고서에 대법관이라고 적혀있으면 반드시 법원 직원이 해당 대법관실에 전화를 걸어 방문 허락 여부를 확인한다. 다른 곳에 가면서 편의상 대법관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자, 어쨌든 지금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이 대장동, 대천화유, 화천대유, 아무튼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아무튼 이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쫓기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지금 빨리 소환 안 합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참으로 힘들게 됐습니다. 권순일을 이 김만배가 8차례나 무죄 선고를 내릴지. 아무튼 일이 점점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